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아줬으면 해요. 안녕하세요. 이돌 스파르타 강남센터에서 공부하여 2020 수능으로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에 입학하게 된 박우현입니다. 재수 초반에 이번 20살이 사라졌다라는 굉장히 허탈감을 가지고 수능을 시작했던 거에 비해서 지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많이 성숙할 수 있었던 한 해를 보내게 돼서 기쁘고, 그 결과 유감 없는 실력을 수능장에서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고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서 기쁘고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대학 생활이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스스로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치열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재수 생활에서는 막연히 열심히 한다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양적인 만족감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나는 이 줄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풀다가 이 지점에서 막혔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잘못해서 막혔는가, 혹은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해서 막혔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데에는 혼자서 하는 것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시중 수학 인강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올바른 가이드를 받으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킬러 기출들에 대해서는 시중에 많은 인강 강사들의 기출 해설 강의를 비교해 보면서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굵직한 킬러 기출들을 풀게 될 때는 한두 문제를 푸는데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근데 현역 때 저는 그 과목별 밸런스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이런 공부법을 택할 수가 없었고, 그것이 실력 향상을 이루지 못한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공부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 생활에서는 큰 계획과 시간표는 짜도 돼 그것에 매몰되지 않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제가 수학 적분 킬러를 정복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14학년도부터 19학년도 정도까지 기출이 많이 있고 그거에 관련된 사설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모아서 풀도록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한두 시간 정도 이번에 계획해둔 오늘 수학 공부 시간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은 절대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으니까, 풀다가 내가 오늘 계획해둔 공부 시간이 4시까지다. 근데 15학년도 기출까지를 내가 풀었다. 그리고 내 다음 공부 과목은 과탐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과학 공부를 그냥 포기했어요. 그러고 마저 16학년도, 17학년도 수학 기출을 푸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19학년도까지 기출 킬러를 모두 풀어보고 사고 과정을 분석해보고 시중 인강들을 들어보면서 강사별 공통점, 차이점을 추려보면서 내가 얻을 것을 따로 메모를 하다 보면 하루 안에 적분 킬러 같은 단어는 대단원이다 보니까 한 번에 끝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 공부 시간을 전부 수학에 쏟아붓게 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분 단원 공부를 다 끝내지 못했다면 저는 다음날 아침에도 국어 공부를 버리고 수학을 택했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국어 공부는 아침에 해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려서 전날 하던 공부를 연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어는 아침에라는 철칙을 9월 전까지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정복을 하고 싶은 테마가 있다면 그 테마를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정복을 해놓고 넘어가는 것이 확실한 점수를 얻는 것에 도움이 돼요. 테마의 기출을 연도별로도 풀어보고 사설 문제집도 풀어보면서 여러 가지 공통점들을 추리는 공부를 하려면은 하루 이틀에 해낼 수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 넘어가고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수학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그 공부를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직 아쉽다면 그냥 계속 보세요. 다른 과목 실력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학 공부 조금 더 한다고 국어 3점 날아가고 영어 문법 틀리고 그러지 않아요. 점수 상실에 겁먹어서 확실한 3점 쟁취를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에 따라 공부를 해나가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아줬으면 해요. 노력해야 하는 1년 맞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1년 맞죠.
다만 그 노력을 부을 때 스스로가 너무 망가질 정도로 쏟아붓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이 꼭 고통으로 얼룩져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그 순간들을 한때 많이 고통으로 얼룩지면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게 공부하면서 1년 보냈으면 좋겠어요. 수험생으로서 공부에 모든 것이 죄악이라는 그런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쉬고 싶을 때는 쉬기도 하고, 내가 힘들면 위로받기도 하고 선생님 찾아가고 하면서 마음 건강 챙겨가면서 자기도 좀 돌봐가면서 한 해 보냈으면 좋겠어요. 찾아보면 수험 생활 중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아요.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부모님들 지원 받으면서 학원에서 가장 가까운 학사에서 잠을 자면서 아침에는 커피 내려 마실 여유도 있었고, 고3 때랑 다르게 학교 수행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인간관계 같은 거에 치이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공부 내 맘대로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원하던 대학을 다시 한번 꿈꾸면서 준비해 볼 수 있다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험생활 중간중간 언제나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끝까지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가끔 드는 불안감이나 괴로움 같은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세요.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 이런 감정마저도 잡생각 같고, 수험 생활에서 공부 외에 생각하고 있다는 게 죄 짓는 것 같고 힘들어도 그냥 그러지 말고 자기를 좀 더 다독여 주세요. 긍정적으로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해요, 우리. 수험 생활이 막바지에 접어들 즈음에 저는 행복했어요. 생각보다 1년 동안 얻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평생 갈 지적 자산을 얻기도 했고, 스스로와 좀 내면적인 대화를 많이 하면서 내적으로도 많이 성숙한 한 해였어요.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말해보라고 하면 얘기를 할 만한 순간들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이 올 한 해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부디 여러분들의 올 한 해도 행복하고 가치 있는 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랄게요. 화이팅!